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는 한 폴 더 낙이 좀 많아서 아쉽긴 한데 오늘 경기가 더 많다 보니까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나눠서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단은 어, 해축이 12경기 그리고 그 아챔이랑 U20 그 아시아컵은 그 제외를 하고 나머지 보니까 한 6경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엘리트랑 아침 2. 그래서 시드니 경기가 좀 일찍 시작되다 보니까 좀 미리 시작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시드니하고 방콕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드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홈이니까 유리한 건 맞긴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엘리트는 경기가 남아 있고 그 아챔2는 이제 16강전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단판으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고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이겨야 될 명분이 있죠. 그리고 방콕 같은 경우엔 최근 뭐 리그에서도 무패로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지난번 남딘하고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2실점 했고 템바인스 로버스하고의 경기에서 0대1로 지고 해서 방콕도 나쁘진 않은데 시드니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드니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드니가 요새 홈에서 잘하거든요. 물론 실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뭐 이스턴이나 카야 상대로 다득점도 했고 해서 시드니 승을 좀 더 보긴 하는데 이게 배당이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시드니 승에 핸디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언어보는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뭐 2대1로 핸디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방콕은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합니다만 둘 다 뭐 퇴장이나 뭐 이런 심각한 부상으로 결장이 거의 크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시드니는 다음 경기가 또 아침 2입니다. 방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뭐 리그가 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 경기라 가기가 좀 애매해요. 5시 경기라서. 어제처럼 2.5였으면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한데 3.5여서 좀 애매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코마리하고 상하이 선화. 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 U20은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자, 요코마리하고 상하이 선화는 얘네는 엘리트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포함 잔여 경기가 2경기 남아있는 상황이고 8위까지 진출을 합니다. 동서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요코마리가 상당히 유리해요. 13점. 사실 지금 부리람이 이겨도 뭐 상하이 선화가 다 이겨도 사실 거의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 지더라도 8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오르다, 뭐 산둥, 포항, 상하이 하이강 다 경기를 치른 상태라서 아마 확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면 13점이라 산둥까지는 동점이나 아니면 조오르다한테 역전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지면은 남은 2경기 다 쳤을 때 근데 포항이나 상하이 하이강 같은 경우 이겨도 요코마리를 넘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밑에 팀들이 승점이 뭐 좋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편안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주중 이번 주죠 이번 다음 경기가 주중에 그 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K리그도 마찬가지고 해서 최근에 친선정 2경기를 하긴 했지만 리그 경기도 만약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은 홈이어도
살짝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1.57.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경기 치렀던 팀들의 점수를 보면은 본인들이 이기기만 하면은 그래도 8위를 노릴 수 있는, 오늘 이기면 자력으로 어쨌든 가능할 그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못하더라도 비겨야 그래도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다, 마지막 경기까지 해서 동기부여는 상하이 선화가 더 강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득실로 봤을 때는 요코마리가 득점이 워낙 앞서긴 해요.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어제도 뭐 나중에 제가 아챔을 막 관심 있게 본 게 아니라서 어제도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 광주도 뭐 이적이라든가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보니까 어제 광주 프렌을 갈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물론 이제 변동 사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상하이 선화도 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뭐 많은 선수가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 결정자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호민 요코하마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이제 3.5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 요코하마의 그 아챔에서의 경기 보면은 득점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홈에서 뭐 울산도 4대0, 불이람 5대0. 물론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이게 텀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기부여까지 친다면 전 요거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오버가 좋아 보인다. 시드니보다는 배당이 높긴 한데 모르겠어요. 상하이 선화도 근데 광주한테도 1대0으로 지고 조르다한테도 3대0으로 질 정도면 이거 꼭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만요. 좀 정정을 할게요. 요코하마 승으로 갑시다. 홈이라서. 3.5라서 좀 애매하다. 저 시드니도 3.5를 이제 보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딘하고 쌈프이로 여기 2부죠. 2부는 이제 16강전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공격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고, 남딘 같은 경우 쌈프이로는 2명이 일단은 청대 차출로 빠졌는데 뭐 비중이 막 그렇게까지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남딘이 이제 베트남 팀인데 최근에 방콕한테 지긴 했지만 2득점 했고, 리만이나 템파인스 상대로 그때 아마 역전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정에선 또 비기고 2대0에서 3대2로 역전했던 거 생각하면은 쌈프이로는 또 빗셀구베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 그 일본 그 컵 대회. 해서 최근 뭐 친선전도 성적들이 꽤 나쁘지 않았어 가지고 이건 그래도 격차가 좀 난다 봅니다. 쌈프이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요것도 시드니만큼 배당이 낮긴 한데 아무리 남진이 홈이라고는 하지만 전력차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쌈프이로 승 보고, 요거는 원정이긴 하더라도 마행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 한 경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근데 쌈프이로를 잡기는 좀 빡세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쌈프 승에 마행까지 봅니다. 마행.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불이람하고 울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침 엘리트로 와가지고 일단 울산이 뭐 아시겠지만 1승 5패입니다. 1승 5패. 지난번 상하이 선화를 역전승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1승을 한 거지, 그 전에 전패였고 득점도 1득점밖에 못했었고, 그러니까 아챔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울산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남은 경기 불이람 잡고 홈에서 산둥 잡으면 9점입니다. 9점.
근데 자력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지금 파리가 8점인데 이게 득실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득점으로 이기면서 상하이 하이강이 지금 마이너스 6이고 울산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뭐 다 지면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좀 빡셉니다. 이기더라도 뭐 다득점으로 이기긴 힘들 것 같고 울산은 일단 이기고 남은 팀들의 상황을 봐야겠죠. 일단 오늘 경기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가 또 불이람이고 불이람도 승점이 지금 8점이라서 어찌 보면 가능성이 불이람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얘네도 득실이 마이너스 6이라 상하이 선화하고 비교했을 땐 승점이 앞서지만 득실에서 밀리고 또 상하이 하이강하고 봤을 때는 또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 이게 6경기라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서 오늘 비기면 또 9점으로 포항이랑 같고 이기면은 자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11점이니까 거의 8위 안에 든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중요한데 일단 불이람이 요새 조금 못합니다. 아챔에서 보면은 지난번 조르다전도 무득점, 가와사키도 무득점, 요코하마전도 무득점. 그래서 최근에 경기가 무득점이 많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마지막 아챔 경기에서 상하이 선화한테 역전하기도 했고 프리시즌 지금 친선전 경기들도 나름 성적이 괜찮아요. 지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경기 FC 안양하고 첫 경기를 합니다만은 홈이고 울산도 그래도 불이람의 최근 득점력이라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울산 프렘 봅니다. 울산이 정배를 받았으면 조금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프렌 보는 게 가장 울산 승무 사이드. 저는 울산 승까지 봅니다. 승. 아무리 불이람 홈이라도 아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불이람 같은 경우는 퇴장도 있었을 겁니다. 미드필더. 근데 이제 울산이 프렌을 보긴 하는데 울산 승을 못 보는 게 뭐 명단에 빠진 선수들도 많고 출전 의심도 있고 부상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명단 제외라든가 뭐 보면은 일단 엄원상, 정우영은 또 부상이고 그래도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승까진 못 보더라도 원정이라서. 그래서 프렘 봅니다. 프렘. 프렘 보고 넘어갑시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자, 그 다음에 중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웨어다트하고 샤바브 알 아흘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챔은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챔피언십이나 챔스에 비중을 높게 두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뭐 오버로 잡아서 가보긴 했는데 마지막 경기가 언더가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리고 뭐 막 2경기 가는 것보다는 그냥 3경기 배당을 좀 높여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자 16강전입니다. 16강전 뭐 결장 부분은 딱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뭐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보여지는 거에서 봤을 땐 크게 없는데 일단 샤와브가 최근에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다만 실점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버였고 알웨으다트는 마지막 경기에 샤르자한테 지고 3실점이나 했죠. 그리고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오버가 아주 많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요르단 국제 경기장에서 열리거든요. 완전 홈구장은 아닌데 어쨌든 요르단에서 열리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고 근데 샤바브가 아랍 팀인데 얘네가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고 아마 이 작년부터 근래까지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2월까지 뭐 진 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무도 몇 번 껴있는 게 전부고 최근에는 또 리그에서 막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뭐 알웨어다트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닌데 무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샤바브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더라도 뭐 한 골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샤바브가 이제 프렌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배도 1.66. 그래서 원정인점을 감안하면은 실점줄이 그래도 은근히 골을 많이 먹혔거든요. 샤바브가.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요 경기.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와크라하고 알타원. 마지막 이제 아침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여기도 이제 아침 2라서 16강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 승자가 이제 어제 트락토르 하고 만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트락토르도 유리한 건 맞지만 홈 어웨이로 치러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결장자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일단 카타르 팀 알와크라 그리고 알타원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근데 사우디 리그에서도 최근에 승리가 없긴 해요. 알타원이 득점력도 좀 최근에 좀 부진한 편이고 알와크라도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연패 중이고. 근데 아침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홈에서 득점이 없었거든요. 알라크라는. 그리고 알타는 성적이 꽤 좋았네. 실점도 많이 안 했고. 이러면은 원정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긴 해요. 그래도 저는 알타원 승 보고 무는 조금 과로한 거는 승무로 하면은 거의 반반 보는데 이 정도면은 최소 6대3입니다. 6대4. 승을 좀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보니까 갈만한 건 배당이 낮고 그리고 어느 보도 딱히 많이 보이는 게 없고 이게 잘 섞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침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아침이 끝났습니다. 아침이 끝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건 어제처럼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한 방에 갈 거냐 그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 챔피언십이랑 챔스도 한 번에 갈까요 그냥? 자 물어보겠습니다. 챔스랑 챔피언십도 이어갈까요? 한 번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끊어서 하면은 또 끊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12경기거든요 지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에버튼 경기가 하나 껴 있었구나. 바로 이어갈까요? 그냥 일단 공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클럽 브리에부터는 그냥 이제 듣고 하셔야 된다는 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않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침 쪽은 끝났고 나머지 경기들 U20은 건너뛰니까 자 클럽 브리에하고 아탈란타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챔스인데 어제 맨시티도 역전을 당했고 이게 뭔가 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브리에하고 아탈란타 사실 브리에는 24 완전 턱걸이로 걸친 상황이고 아탈란타는 9위로 끝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탈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경기도 홈 어웨이로 치러집니다. 중간에 리그 경기가 껴 있습니다. 아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아탈이 5대0으로 이기면서
왜냐면 최근에 좀 약간 좀 부진했거든요. 뭐 볼로냐한테 진다든가 홈에서 토리노전도 비기고. 그래서 이겼던 경기들도 코모전 역전승, 또 그 전에 승리도 많이 없어서 예전만큼 승률이 막 좋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5대0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했고,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전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 당했고, 근데 얘네 보면은 홈에서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스포르팅도 잡는 정도의 이제 그런 느낌이면은 아탈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쉬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 어쨌든 홈 어웨이니까 홈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결장자도 거의 크게 없고, 오히려 아탈 쪽이 지금 수비에 계속 이제 장기 부상자들, 그리고 미드필더에 이제 질병으로 못 나오는 선수, 그리고 공격에 이제 루크만이 빠진 게 좀 크긴 하죠. 레테기가 지금 20골 넣고 있어서 골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미드필더도 골이 많고 하긴 한데 루크만 부상이 있는 게, 브리에가 딱히 결장이 없는 상황에서 좀 타격이 있다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일단 최근 흐름인데 브리에가 홈에서 되게 잘해요, 리그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벤이랑 스포르팅이랑 괜히 안 졌던 게 아닙니다. 맨시티전도 선제골을 넣었고. 그래서 아탈이 베로나 상대로 5대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거 한 경기 갖고 뭔가 선뜻 이제 하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침에 성적들을 보면 뭐 바르샤 2대2, 뭐 슈투트그라츠 5대0, 뭐 레알전도 2대3, 영보이즈도 6대1. 그러니까 아탈은 거의 오버 느낌이거든요. 브리에가 약간 언더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 경기는 그래도 아탈의 득점력을 좀 높게 봐서, 챔스에서 유독 이제 득점력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탈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아탈 승무에 승무 사이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크만이 빠져도 그래도 레테기까지 부상으로 빠졌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탈 승무 쪽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반반 느낌이긴 한데 브리에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아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오버 보기도 좀 애매한 게 물을 같이 끼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브리의 홈 성적을 생각하면은 언더가 나올 수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무가 뜨면서. 그래서 아탈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을 찍어 놓고 거기서 좀 더 고민을 하겠다. 그 다음 에버턴하고 리버풀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경기입니다. 오늘 일단은 프리미어 딱 한 경기인데, 일단 리버풀이 한 경기 덜 치르고도 아스널하고 6점 차고, 에버턴은 울버햄튼하고는 점수 차가 좀 있긴 하지만 더 벗어나려면 승점이 필요한 상황. 뭐 득실은 뭐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에버튼이 홈에서는 그래도 득실이 플러스고, 하필 또 원정에서 리버풀이 무패거든요. 리버풀은 너무 잘한다, 홈이든 원정이든. 그리고 칼버트 르인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고, 맥네일은 여전히 부상 중이고 해서 미드필더도 그나마 최근 부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리버풀은 아놀드가 한 경기 정도 빠진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공격 쪽에도 결장자가 없고, 그래서 결장자로 봤을 땐 에버턴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나마 에버튼이 홈에서 리버풀 상대로 좀 무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이기진 못하더라도 무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10경기 1승 7무 2패입니다.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1승 3무 1패. 반은 비겼고 마지막 홈 경기를 잡았습니다. 2대0으로. 그래서 상성에서는 밀리진 않습니다, 에버튼이. 다만 일단은 에버튼은 본머스한테 졌고, 리버풀도 원정 가서 플리머스한테 진 건 좀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리버풀이 뭐 챔피언십에서 그래도 중위권에서 뭐 상위권 팀한테 졌으면 모르겠지만, 플리머스가 꼴찌거든요, 꼴찌. 이런 꼴찌한테 졌다는 거는 타격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서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그래도 꼴찌 팀한테 진 거는 좀 뭐 컵대를 버렸다 봐야죠. 자,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패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원정에서 뭐 PSV전도 롯데 달려서 결국엔 챔스 1패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는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이 나올 것 같은데 에버튼도 최근에 뭐 브라이튼이라든가 레스터전도 이제 무실점으로 이긴 적도 있고 토트넘전도 3득점. 그래서 원래 에버튼은 언더거든요. 근데 유독 최근에 가끔씩 이제 오버를 내는 상황들이 있어서 언오버로 예측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또 2.5니까 차라리 리버풀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오버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봅니다. 에버튼이 뭐 언더로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리버풀도 생각보다 이제 실점이 많진 않기 때문에 리그만 보면은 최근에 1실점 이상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나마 마지막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맨유전이 유일한 2실점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연패는 안 당할 것 같고 승리로 본다면은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좀 더 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버풀 승 쪽으로 보되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하자면 리버풀 승을 보지만 마해는 글쎄요. 뭐 당연히 리버풀의 최근 기세로 보면 마헨을 봐야 되는데 에버튼이 뭐 승리가 최근에 좀 많아져서 그렇지 뭐 3연승도 했었고 지금 리그만 보면 3연승이거든요. 그래서 뭐 4연승까지는 힘들더라도 예전에 맨시티 원정이라든가 홈에서 첼시, 뭐 아스널 원정도 비겼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리버풀도 홈보다는 원정이 좀 살짝 불안합니다. 아무리 무패이긴 하더라도 이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적들이 있죠. 뭐 사우스햄튼하고의 뭐 컵 대회라든가 아니면 그 예전에 뉴캐슬전도 3대3으로 비긴 적도 있고 뭐 최근에 뭐 마인으로 이긴 경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살짝 불안하다. 에버튼이라.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잘했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또 상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요거는 리버풀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아까 아탈 승무처럼. 다만 리버풀 승은 배당 대비 막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리버풀 승을 좀 더 보면은 핸디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에버턴이 확실하게 더 좋아 보이면 이 에버튼 2프렌을 가면 되는데 리버풀의 그 성적을 봤을 때는 2대0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땐. 예전에 에버튼이 노팅엄한테 2대0으로 졌던 전적도 있고 최근 뭐 본머스전도 그렇고 해서 섣불리 2프렌 아무리 에버튼이 홈이고 상성에서도 좋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요거는 뭐 무가 걸리면 뭐 무를 노리든 뭐 핸디무를 노리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핸디무. 그러니까 고배당 쪽으로만 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길 확률은 리버풀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유력하게 보는 건 핸디무 쪽을 보긴 합니다. 핸디무. 1핸디무. 2핸디무 말고.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경기면 모르겠는데 리그 경기라서 그렇습니다. 리그 경기. 자, 그 다음에 브리스톨하고 스토크 이제 챔피언십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중간 거의 중간 정도에 있죠. 10이니까. 그리고 스토커는 헐시티하고 3점 차입니다. 강등권하고. 그래서 점수가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 승점이 10점 차거든요. 브리스톨이랑 스토크. 그리고 브리스톨이 홈에서 확실히 성적이 좋습니다. 7승 5무 3패. 그래서 결장자도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나마 최근 수비 쪽에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못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경고 누적이나 퇴장이 없습니다. 근데 스토크는 공격의 만오프 여전히 부상,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도 있고 수비 쪽에 부상으로 빠지거나 지금 부상에서 뭐 회복 중인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브리스톨이 좀 낫다고 보여지고, 상성에서는 그나마 스토크가 좀 잡긴 하거든요. 최근 원정 가서 연승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은 스토크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브리스톨이 원래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데 최근 FA컵 빼면은 6경기 무패, 뭐 4연승도 했었는데 결국 스완지한테 지면서 홈의 연승 흐름도 끊겼고, 뭐 원정은 말할 것도 없이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노리치전이 가장 마지막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홈에서 승점을 챙겨야 되는데 가능성이 좀 높은 게 브리스톨은 스완지하고의 경기가 하루 더 뒤에 있긴 했지만 스토크가 뭐 연장도 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 스토크도 원정에서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얘네는 홈에서조차도 승리가 거의 없어요. 그 썬더랜드전도 되게 오랜만에 이겼던 경기고, 최근에 4연속 무승부 뒤에 뭐 헐시티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뭐 연승 흐름으로 봤을 땐 이번에 원정에서 이기면 리그 연승이기 때문에 연승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것도 홈이라서 브리스톨 승무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스토크가 뭐 번니라든가 썬더랜드, 브로미치 강팀 상대로 비겼다는 건 좀 높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4연속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점이 카디프전 빼면은 뭐 포츠머스전 3실점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여러 경기에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도 최근에 득점력이 아주 많다고까지 보긴 좀 애매해요. 뭐 스토커보다는 살짝 높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브리스톨의 저 배당을 생각하면 가기가 좀 빡세다. 아무리 스토크가 뭐 연장을 갔다 하지만 뭐 날짜 수로 볼 때는 브리스톨이 더 뒤에 경기를 했고, 그래서 요거는 브리스톨이 연패는 안 당하겠지만 스토크도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쉽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승을 보긴 하지만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표시를 할게요. 반반으로 보는 느낌이라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으면 저는 승무 보는 입장에선 무나 핸디무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지금 느낌은 원정에 10골이거든요. 브리스톨이 홈에서는 20골이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하다가 핸디무 또는 무로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핸디무를 보게 된다면은 뭐 다른 조합에 브리스톨 승을 껴 넣어 갈 수도 있는 거죠.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왜냐면 스토크는 이겼잖아요. 어쨌든 지난 경기. 리그 경기.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스토크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브리스톨 승을 좀 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번니하고 얼시티. 뭐 번니는 아시겠지만 순위도 워낙 높고, 아까 얘기한 강등권에 있는 헐시티 하고 비교했을 땐 실점 차이가 4배 차이 납니다. 4배 이상. 아직도 한 자릿수예요. 번니가 실점이. 그러니까 득점력이 다른 팀들에 비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실점이 워낙 적고, 그리고 번니가 홈에서 무패팀 중에 한 팀입니다. 썬더랜드랑. 근데 무가 좀 많긴 하죠. 7승 8무. 근데 4실점. 뭐 헐시티가 원정 성적이 그래도 5승이나 했기 때문에 홈보다는 좋긴 하지만 여전히 번니는 좀 빡세다. 왜냐, 최근에 진 적이 없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연속적으로 무승부 아니면 0대0 무가 많아서 약간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번 사우스햄튼전도 이겼고, 그리고 최근에 FA컵 포함하더라도 6경기 무실점 중입니다. FA컵 제외하면은 9경기로 늘어납니다. 9경기. 리그만 봤을 때. 그 정도로 실점을 안 한다. 그 얘긴 뭐다? 언더 보면 되겠죠. 요 경기. 번니가 지난번 플리머스전 5대0 승리, 가끔씩 오버로 승리하는 적이 있는데 드물고, 헐시티가 최근 원정에서 뭐 3연승에
뭐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좋아요. FA컵 진작에 떨어졌기 때문에. 번니는 또 사우스햄튼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센데, 이게 2월 8일이라 시간 차이도 좀 있고, 만약에 뭐 이틀 전이면 모르겠지만 4일 정도 지났고, 그리고 홈인점, 그리고 무패인점, 아무리 원정 3연승이어도 4연승까지는 좀 힘들다 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이긴 게 좀 크긴 한데, 홈에서 스토크한테 질 정도면은 뭐 번니 쪽 봐야죠. 요거는 번니 승 보지만 배당이 비슷한 입장에서는 언더 봅니다. 언더. 그 이유는 뭐냐? FA컵도 갔다 왔고 원정. 그리고 최근 옥스퍼드도 1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혹시라도 최근 홈보다 원정에 좋은 헐시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선제골 넣어서 비기든, 아니면 번니가 자주 보였던 이제 행동들, 더비카운 미들즈브로, 아니면 스토크, 뭐 썬더랜드 리즈까지, 번니도 최근 홈에서 보면 연승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1대1이나 0대0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번니가 실점 안 할 걸 생각하고, 번니의 1대0, 0대0, 2대0 이런 사이즈로 봤을 땐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여. 그래도 번니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1순위를 언더 보고 그 다음에 번니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비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일단은 아까 뭐 결장자 얘기를 안 했는데, 미드필더 쪽에 부상으로 아마 몇 경기 못 나왔던 선수가 있는 것 같고, 그 선수가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조시 브라운일, 구득의 4어시, 그리고 막 아주 큰 결장이 없긴 합니다. 경고 누적이나 퇴장. 근데 헐시티는 경고 누적인지 몰라도 일단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라든가 공격에 여전히 장기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장자 측면으로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니는 언더 쪽을 좀 더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성을 보면은 번니가 유리하긴 한데 최근에 또 마지막 그 22년도에 또 홈에서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플리머스하고 미러월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플리머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꼴찌 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리버풀을 잡았는지 이해가 되진 않고, 일단 미러리 최근 플리머스 상대로 좀 연승 중입니다. 20년도 이후 보더라도 3연승 중인데, 홈에서도 플리머스가 일단은 미러리 상대로 이긴 적이 없고 마지막 홈 경기도 졌습니다. 다만 이 플리머스도 아시다시피 지금 꼴찌인데 실점도 3골이죠. 가장 많은 실점. 그래서 득실도 가장 안 좋습니다. 득점도 뭐 스토커보다 한 골 더 많은 거라 사실 거의 공동 꼴찌나 다름없고, 그나마 플리머스가 믿을 건 홈에서의 그 승점 5승 6무 4패. 원정은 아직 유일하게 1승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럴도 원정에서 패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 미럴도 FA컵을 다녀왔습니다. 플리머스도 FA컵을 치르고 왔고. 근데 요새 플리머스가 뭐 번니나 퀸즈한테 그 연패를 당한 적도 있지만 썬더랜드 2대2로 비겼고, 그리고 홈에서 브로미치도 잡고 리버풀까지 잡으면서 최근에 3경기 무패 연승 중이라서 흐름을 좀 탔다. 그전에도 홈에서 무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그 브로미치를 이긴 게 한 8경기 만에 이긴 걸 거예요. 오랜만에 이겼고 리버풀까지 잡으면서 어쨌든 연승 중이고, 미럴 같은 경우도 중간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잘합니다. 원래 미럴이 번니만큼 언더가 많았던 팀인데 지금도 언더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루턴타운 포츠머스 상대로 무실점으로 이겼고, 홈에서 퀸즈 그리고 리즈를 잡은 게 좀 큽니다. 이 경기도 뭐 플리머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리즈도 1위 팀인데 미럴한테 진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미럴이 원정 3연승, 원정 5경기 무패, 최근 5경기 4승 1무 4연승 중이라서 플리머스 못지않게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으로만 보면 플리머스보다 더 좋죠. 근데 최근 플리머스도 강팀 브로미치, 뭐 리버풀도 잡았고 썬더랜드 원정도 비겼다는 점. 그래서 미럴의 4연승까지는 안 보고 뭐 둘 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플리머스는 무 볼게요. 무. 그다음 썬더랜드하고 루턴타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봤는데 결장자가, 일단 플리머스는 최근 결장자가 추가된 건 없고, 미럴도 보면은 그나마 미드필더 1명 정도,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썬더랜드 루턴타운. 상성은 썬더랜드가 홈에서 루턴 상대로 진 적은 없긴 한데 뭐 경기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뭐 아시겠지만 썬더랜드 순위가 높죠. 4위. 루턴타운도 플리머스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은 팀이라 뭐 득실은 플리머스만큼 안 좋은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니와 홈에서 무패를 하고 있는 팀이 썬더랜드입니다. 번니보다 승점이 높아요. 9승 6무. 그리고 루턴타운도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홈의 무패팀을 잡기가 좀 빡세 보인다. 썬더랜드도 다 장기 부상 외에는 결장자가 크게 없어 보이고, 루턴타운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얘네는 FA컵을 진작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정이 있었습니다. 와포드전. 그래서 최근 와포드전 2대2로 비겼죠. 근데 루턴타운은 마지막 경기가 2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좀 유리하다. 요건데 최근 홈에서 3연속 무승부입니다. 플리머스, 와포드, 뭐 스토크까지. 그래서 썬더랜드도 무가 많아서 최근 8경기 무패긴 하지만 4승 4무. 근데 이제 루턴타운이 뭐 옥스퍼드전 역전패 당한 것도 있고, 셰필드 웬즈도 선제골 넣고 비기고, 그러니까 뭔가 이기고 있다가 역전 당하거나 비겼던 상황들이 있고, 원정에서 워낙 득점력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일정이 있던 썬더랜드라고 하더라도
뭐 상성에서도 안 좋고 뭐 결장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2월 8일 날 경기했다는 건데 그거 뭐 기간도 한 4일 정도 지났고 해서 썬더랜드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썬더랜드 승 봅니다. 다만 썬더랜드가 유독 무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마행까지는 못 보고 요것도 고배당 노린다면 핸디무 정도? 루턴타운이 그래도 원정에 아무리 득점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골을 넣기 때문에 핸디무 노리는 입장에서는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썬더랜드도 1대0 승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최근 더비카운 원정이나 포츠머스 등. 그래서 그냥 승의 핸디무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완지하고 셰필드 웬즈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완지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이제 5점 차거든요. 셰필드 웬즈하고. 득실에서는 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많은 차이는 아니고 조금 밀리긴 하는데 이게 셰필드 웬즈가 원정의 승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5위입니다. 원정 승점이 20점으로. 그리고 스완지는 홈에서 20점인데 다른 팀들이 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하위권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승점은 같고 결장자가 크게 없다. 그나마 좋은 게 스완지. 셰필드 웬즈는 공격에 부상으로 못 나왔던 선수가 있는데 살짝 애매하고 수비 쪽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 있고 그래서 결장자 부분은 스완지가 좀 괜찮고 그리고 홈에서 4승 3무입니다.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2승 1무로 최근에 상성에서는 셰필드 웬즈 상대로 좋다. 자, 그러면 일단 스완지가 어쨌든 브리스톨 원정에서 연패를 끊어냈거든요. 5연패 7경기 1무 6패였는데 8경기 만에 이겨냈다. 그리고 최근 코번트리나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졌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기고 있다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고 그 전에 성적들도 보면은 스완지도 뭐 아쉬운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왜냐 이기고 있다 막 그 역전 당했던 경기들도 있거든요. 뭐 예전에 리즈라든가 썬더랜드 그래서 강팀 상대로도 은근히 골을 넣었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연패 끊어낸 스완지의 흐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셰필드 웬즈는 최근에 패배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연패를 당한 적이 없긴 합니다. 얘네 왜냐면 그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6승 2무 7패. 그래서 스완지 승을 보긴 하지만 무승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완지가 뭔가 지난번 이겼어가지고 연승까지 할 것 같진 않고 셰필드도 연패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승무 보는 입장이긴 한데 무승부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미들즈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위권 팀들의 싸움인데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듭니다. 리즈하고의 승점이. 그리고 미들즈브로도 뭐 이겼을 때는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승점이 같아지고 어쨌든 여기 그 5위부터 몇이냐 지금 거의 한 15위까지는 승점이 5점 7점? 한 2경기? 6위부터까지는 뭐 2경기도 조금 안 되니까 되게 이제 점수차가 크게 안 나고 지금 셰필드도 뭐 1, 2, 3위 뭐 썬더랜드도 근데 썬더랜드가 59점이라 리즈하고 10점 차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1위 따라잡으려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데 하필 또 마지막 홈 경기를 미들즈브로한테 졌단 말이죠. 그 전에 연승하고 있다가 그래서 상성은 약간 최근 전적만 보면 반반 느낌이고 어쨌든 포츠머스전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비카운티전 이기고 연승 중입니다. 왜냐면 원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뭐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고 원정 성적도 좋긴 한데 미들즈브르가 이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승점이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근데도 원정에서 승점 순위로만 봤을 때는 높긴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성적이 좋다 했는데 셰필드가 최근에 살짝 좀 부진했거든요. 뭐 FA컵 카디프전을 제외하더라도 뭐 번니한테 졌을 때 아마 그때 7경기가 8경기 홈에서 무실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졌죠. 그리고 브로미치 비기고
노리치전 이겼지만 헐시티한테 일격 당하고 해서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는 건 아닌데 살짝 예전만큼의 느낌으로 홈에서 성적이 그 정도까지 좋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뭐 3연승하고 뭐 연승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성적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들즈브로의 이제 최근 성적인데 일단 셰필드가 경기를 2월 8일 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미들즈브로가 좋아요. 4일의 마지막 경기라서. 근데 썬더랜드전도 결국엔 3실점, 프레스턴전도 2실점. 그래서 최근에 뭔가 실점이 있을 때는 좀 있는 편입니다. 막 3대3 무승부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요새는 본인들의 다득점보다는 실점이 좀 꾸준하게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셰필드가 연승 중이기 때문에 셰필드 승무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포츠머스한테도 한 골을 먹힐 정도면, 왜냐면 미들즈브로가 득실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10. 뭐 셰필드가 플러스 20이긴 하지만 득점력으로만 보면 미들즈브로가 6골이 더 많습니다.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서 그렇지. 그래서 미들즈브로도 득점 많이 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셰필드가 또 헐시티전만큼의 이제 경기를 안 보여준다는 건 없죠.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공격 쪽에 무어가 탈장으로 빠진 상태고 여전히 장기 부상자들 있고. 근데 뭐 미들즈브로도 수비의 장기 부상, 뭐 미드필더도 있고, 뭐 공격에도 최근 못 나오고 있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러면은 뭐 거의 쌤 아닌가, 결장자 부분들은. 그래서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셰필드의 홈 성적을 봐서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무승부보다는 승 쪽을 조금 더 보긴 해요. 홈이라서. 왜냐면 미들즈브로가 최근에 원정에서 승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번리전 비긴 경우도 있긴 합니다. 1대1로 미들즈브로가. 근데 최근에 프레스턴이나 포츠머스한테 2실점 할 정도면은 무보다는 셰필드 승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승무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셰필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브로미치 하면은 이제 그 챔피언십은 끝났죠. 브로미치하고 이제 블랙번 경기로 해서 나머지 이제 페에노르트, 셀틱, 모나코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성은 일단 브로미치가 블랙번 상대로 2승 3무 최근에 지지 않고 있고 상성은 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브로미치하고 블랙번이 5, 6위 승점이 2점 차라 오늘 이기는 팀이 순위가 바뀝니다. 만약에 블랙번이 이겼을 경우 뭐 브로미치는 지지 않으면 순위가 안 바뀌긴 하는데 일단 브로미치가 챔피언십에서 무가 가장 많다. 14무. 득실도 앞서긴 합니다. 브로미치가. 그리고 홈에서 딱 한 번 졌거든요. 블랙번도 홈 성적이 더 좋긴 해요. 브로미치가 딱 한 번 졌는데 무가 많다 보니까 승점 자체는 블랙번이 홈에서도 높긴 합니다. 1점. 근데 원정이 홈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홈팀인 브로미치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브로미치는 지난번 셰필드 웬즈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비수. 그래서 수비수 한 명이 못 나오고 여전히 이제 조시 마자가 계속 결장 중입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12골. 지금 못 나온 지 한 5경기 되나? 그래서 나오면 좋겠지만 요 빠져 있는 걸 좀 생각해야 되고 블랙번은 수비 쪽은 장기 부상자들이고 그나마 미드필더랑 공격도 거의 못 나온 지 한 6, 7경기 됐기 때문에 일본인 선수. 그나마 최근 부상은 미드필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미치가 조시마자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죠. 어쨌든 포츠머스전 5골도 있었고 그래서 홈에서 브로미치는 쉽게 안 진다. 그리고 블랙번이 뭐 FA컵을 다녀오면서 하루 뒤에 경기를 했고 홈에서 울버햄튼한테 졌죠. 그리고 최근에 옥스퍼드, 브리스톨, 퀸즈파크 3연패 중입니다. 물론 골을 넣었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블랙번이 뭐 리즈한테 비겼다든가 뭐 강팀 상대로
잘했던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뭐 6연승 한 적도 있고. 근데 원정에서 득점이 있긴 한데 2득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넣어도 한 골? 한 골이 거의 평균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경기도 브로미치 승을 보지만 예전에 블랙번이 리즈랑 비겼다든가 최근에 대부분 한 골 차였거든요. 그래서 브로미치도 만약에 많은 골을 못 넣었을 때는 뭐 스토크처럼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 봅니다. 승무. 근데 홈이라서 승을 좀 더 봐야겠죠. 요것도 만약에 승을 보게 된다면 핸디무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챔피언십 먼저 묻고 아까 뭐 클럽 브리에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8경기를 먼저 묻고 챔피언십이 오늘 8경기일 거예요. 프리미어까지 합쳐서. 아니다. 프리미어를 챔스로 묶어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7경기를 묻고 아까 이제 브리에랑 리버풀이랑 나머지 챔스 경기를 같이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챔스 경기 페노르트 AC 밀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 1시간 안에 끝내려 했는데 살짝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자, 페노르트하고 AC 밀란. 지금 페노르트의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리그 순위. 일단 페노르트가 지금 리그에서는 5위거든요. 뭐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이기면 뭐 3위도 노려볼 수 있긴 한데 AC 밀란은 7위입니다. 7위. 이겨도 순위가 변동되는 건 없어요. AC 밀란. 자, 그러면 지금 페노르트가 최근에 이 성적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홈에서는 그래도 거의 안 지는데 원정에서 최근 4연패 했죠. 릴 6실점, 아약스, PSV. 근데 또 지난번에 스파르타 상대로 이겼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진 게 이제 위트레이트전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전히 불안하긴 하거든요. 빌럼 원정이라든가. 근데 어쨌든 그건 다 원정이었고 홈입니다. 홈. 그리고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까 홈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로마도 잡고 인테르 비기고 뭐 엠폴리도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원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지난번 디나모전 진 것도 있고 예전에 슬로반부 이길 때도 추가골 못 넣어서 결국엔 오히려 이제 한 골을 따라잡혀서 3대2로 이겼던 경우들. 그래서 이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페노르트하고 AC 밀란 같은 경우. 일단 대부분이 장기 부상이긴 해요. 페노르트가. 근데 황인범도 지금 몸 상태가 완전히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나마 공격 쪽의 부상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뭐 수비나 미드필더 쪽은 대부분 장기 부상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디나모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에 퇴장 1명, 그리고 수비 쪽에 최근 뭐 에메르손의 부상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네가 뭐 레앙, 플리시치 뭐 번갈아 가면서 막 못 나왔던 적이 있었던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공격 쪽은 그래도 뭐 경고 누적, 퇴장, 부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AC 밀란 쪽이 살짝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자면 그래서 배당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페노르트가 홈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홈에서 미넨도 3대0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어쨌든 챔스의 최근 성적을 봤을 땐 나쁘지 않았다. 결국엔 홈에서는. 그래서 AC 밀란도 원정인 점을 감안해야 돼서 요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페노르트 승이 좀 더 보였으면 프렌을 받겠죠. 근데 AC 밀란도 요새 뭐 괜찮게 하다 보니까 저는 결장 부분에서는 AC 밀란이 좋다고 보는데
또 공격 쪽에 큰 부상이 없는 거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무 보겠습니다. 무. 페노르트 무 봅니다. 무. 무 보고 그 다음 셀틱 미넨 가도록 할게요. 자, 셀틱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결장자가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주전기퍼가 이제 등 부상 의심 정도만 될 뿐이지 미드필더도 한 명 의심되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미넨 쪽도 보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기존 부상자들도 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풀 전력이라면 당연히 셀틱보다는 미넨이 좋죠. 근데 셀틱이 홈이라는 점. 셀틱이 홈에서 뭐 상대했던 팀들이 막 아주 강팀은 아니어서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리그에서도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셀틱보단 좋겠죠. 근데 페노르트한테 0대3으로 졌던 전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홀슈타인전 갑자기 뭐 3실점 한다든가. 그러니까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뭐 마인츠한테도 졌었고 이겨도 아주 큰 점수차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나마 해봤자 챔스에서 샤우타르. 근데 그것도 거의 중립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원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장자가 둘 다 크게 없는 상황이라 뮌헨이 유리한 건 맞지만 이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뮌헨은 다음 경기 레버쿠젠하고의 그 경기도 있어요. 원정. 그래서 오히려 이제 셀틱 원정을 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홈 가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레버쿠젠하고의 1위 경쟁 물론 많이 앞서 있긴 해요. 8점 차로. 레버쿠젠이 뭐 삽질 좀 했기 때문에. 근데도 더 편하게 가려면은 레버쿠젠을 이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림상.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셀틱이 아무리 홈에서 강하더라도 뮌헨 쪽을 볼 수밖에 없다. 지난번 3대0으로 이긴 것도 있고 브레멘전. 그래서 배당이 1.29밖에 안 되긴 해요. 너무 좀 짜긴 한데 셀틱도 생각보다 그 홈에서 실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뮌헨도 챔스에서 뭐 페노르트전 빼고는 뭐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5 줬으면은 언더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 경기? 만약에 뮌헨 승이 너무 불안하다 하면은 뭐 뮌헨이 다득점 아니면 셀틱도 뭐 막 근데 에스턴전처럼 많은 골이나 많은 실점을 하기엔 이거 홈이라서 홈이 점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뮌헨이 뭔가 요새 실점이 많아서 살짝 불안한데 생각외로 둘 다 많은 골을 넣진 않고 그냥 뮌헨이 1대0,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저는 뮌헨 승 보고 언오버로는 언더 봅니다. 언더.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배당 대비 마엔을 보면은 승 마엔을 가면 좋지만 마엔이 살짝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언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면서 이제 끊어갈까 하다가 이제 한 번에 했는데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모나코하고 벤피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그 순위가 승점이 같았거든요. 16, 17이 최종.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 지난번 인테리어전 0대3으로 질 때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퇴장 1명 그리고 최근 부상 그거 말고는 없어 보여요. 공격에 그 발로건도 장기 부상이고 폴라린 발로건 그나마 이제 일레이케나 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서 지금 회복 중인데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못 나올 확률이 좀 크다 보고 벤피카 같은 경우는 다 장기 부상인데 그나마 최근 수비 쪽 1명 정도 부상이라서 결장 부분은 퇴장도 있고 부상도 있는 모나코보다는 벤피카가 살짝 좋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나코가 리그왕에서 4위거든요. 4위. 뭐 1등하고는 점수 차가 좀 있지만 나머지 3위부터 6위 뭐 7, 8위까지도 점수 차가 얼마 안 나서 일단 리그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낭트하고의 경기가 껴있고 벤피카도 마찬가지로 원정 경기가 껴있긴 합니다. 리그 경기. 자, 그래서 모나코가 지난번 파리한테 4실점을 했지만 최근 홈에서 오세르 4득점 그리고 스타드랜도 3득점 해서 최근 홈에서 3연승 중이긴 합니다. 에스턴까지. 왜냐면 이 모나코 입장에선 에스턴 이긴 게 좀 크다 보거든요. 그 전에 이제 벤피카한테도 졌었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최근 홈 분위기는 좋다. 그리고 벤피카도 최근 리그도 연승 중이고 하긴 한데 물론 유벤 이긴 게 좀 크다 봅니다. 지난번. 그 전에 뭐 바르샤한테도 좀 아쉽게 3대1에서 5대4로 역전패를 당했고 그리고 모나코를 한번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모나코도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엔 퇴장 이후에 오히려 역전골까지 넣고 다시 리드를 했죠. 근데 결국엔 막판에 디마리아가 이제 어시를 2개나 하면서 5분 사이에 2골 먹히면서 결국 3대2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그때 퇴장이 아니었으면 사실 모나코도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았죠. 그래서 뭐 벤피카도 한번 이겼던 전적도 있고 유벤투스도 최근에 잡았고 뭐 바르샤 경기라든가 아니면 모나코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땐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모나코하고 벤피카. 그래서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경기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아침이나 요 경기들은 다 공개를 해드렸고 뭐 챔피언십 그리고 EPL 한 경기 그리고 나머지 챔스까지는 그 다시 보기에 그냥 설명 들으시면 대충 어떻게 간지 어떻게 갈 건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못 들은 경기가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뭐 어떤 경기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얘기를 해드리고 없으면 바로 방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도 잠깐 올 수 있어요.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고배당을 오랜만에 공개할 수도 있다. 근데 생방에서만 공개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안 남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뭐 고배당 조합이 궁금하시면 뭐 이 수배 그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그거를 보고 질차를 하셔가지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셨다가 저녁쯤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적중하시길 바라겠고 어제는 한 폴로 이제 아쉽게 놓쳤던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한 폴을 좀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